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월요일 코너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발장전은 조금 시간 관계상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발장전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일발은 일단 바이오 쪽이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포함해서 가상화폐, 이런 쪽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자, 첫 번째 바이오 쪽인데, 타이틀은 합리적 추론입니다.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근거 삼아서 다른 판단을 해보자. 다른 것을 도출해내거나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추론이라고 하죠. 일단은 바이오 재료는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조금 파급적으로 번져 나간다면은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주목을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중에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아미코젠은 효소를 기반으로 한 회사고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회사긴 합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백신 외교를 성과적으로 이끌어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이 CMO 위탁 생산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 CMO 계약도 조금 구별은 있습니다. 뭐 DP냐 DS냐 구분이 있는데, DP는 이제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완제품 밀봉 형태, 요번에 이제 계약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좀 전에 했네요. 이제 DP 계약을 했습니다. 모더나하고, 물론 아쉬운 부분은 이제 DS까지 이제 뭐 이 서브스탠스 이래가지고 원료약품을까지도 했으면은 기술 이전 뭐 이런 식으로 좀 파급이 굉장히 컸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첫 단추를 꼈으면은 향후에도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포 배양이라고 하는 이 배지, 이제 뭐 의학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뉴스 보도 보시면은 이제 이 비클 안에다 이렇게 막 색칠하듯이 세포를 배양하는 그 레진과 배지를 충분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량 다 수입입니다. 국내에서 수입해오는 양은 한 해에만 한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2027년에는 한 8천억 이상, 1조가량 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산 배지에 대한 국산화의 국책과제 주관사로 이 아미코젠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좀 반짝 움직이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의 연관성을 시장에서 그려냈는데, 회사는 IR을 하면서 NDR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실제 계약이나 뭐 진행된 것이 없는데 설레발 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죠. 근데 뭐 물론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미코젠 본래의 사업도 지금 약간 그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제가 보는데,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이제 엔도라이신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수익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기업이 밝힌 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건강기능식품, 효소를 아까 바탕으로 한다 했는데, 효소라는 게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유전자 가위 같은 데에도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에도 분명히 쓰이죠. 그래서 뭐 먹는 콜라겐도 필요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산균 제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소재와 완제품을 판매하는 게 이제 매출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요, 아미코젠이. 그래서 1분기 매출은 30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는데, 올해 전망을 했는데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뭐 몇 가지 했는데,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뭐 이 기업만 할 건 아니고, 어쩌거나 포인트는 바이오죠. 바이오가 이제 조금 주목이 될 거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냥 단순하게 일단락이 돼서 흐지부지 될 거냐, 아니면은 조금 확장성을 띌 거냐, 이거를 이제 논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는 제가 이렇게 대비하라, 준비하라에 또 있긴 있죠. 예, 하나를 통으로 좀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이 아미코젠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효소는 이 어떤 세포를 뭐 말 그대로 이제 배양하고 연구하고, 하여튼 세포를 넘나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연구에도 쓰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의약품으로도 좀 사용되기도 하는데, 한때 이제 이
아미코젠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효소 같은 걸 좀 합성을 하는데 공해 물질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기술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공해 물질 별로 안 나오게 중국으로 좀 공급하면서 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기술 수준이 좀 평탄화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가 이제 좀 뭐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밝혀주셨듯이 앞서서 이제 삼성바이오의 그 모더나 위탁 생산도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말하자면 반도체의 위탁 생산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설계도를 줄 테니 알아서 만들어봐라라는 이제 그런 단계였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패키징 단계잖아요. 네. 패키징 단계만 약간 가지고 후공정이죠, 와서. 후공정. 네, 후공정. 네. 후공정으로 보시면 후공정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네. 아무나 못하는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억 단위의 도즈를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도즈 하나당 한 5천 원 남는다, 5천 원 매출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억 도주면 이거 5천억이잖아. 5천억에 대한 매출이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네. 얼마 남을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이제 그런 자료는 없어서 이게 이제 매출 증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 자체에는 충분히 상승 효과가 있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높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DS 방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세포 배양 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관련된 또 이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 이걸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쭉 봤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는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그냥 최대 수혜를 보는 쪽은 뭐 삼성바이오나 녹십자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DP 방식으로 한국 내 생산을 더 늘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 쪽에서 현재 당장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몇몇 이런 회사들한테는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추론이 가능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세포 배양 이런 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백신하고 연결짓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유통하는 거는 녹십자를 네.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꼭 모더나 것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노바백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도 네. 이거 많은 백신을 지금 들여오는 거 여기서 생산을 해내는 게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달성을 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원료 의약품까지도 우리가 생산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네.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미국도 경계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 같은 경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뭐 방산 쪽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인력들이 가서 쓱 관찰하고 뭔가 하는데 다 뜯어보고서는 똑같이 만드는 거죠, 잘. 네. 그런 걸 잘하죠. 잘하죠. 우리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눈 좋고 손 금방 기술 좋고 따라간다는 하니까. 걸 그들도 알고는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제 이 기업의 키워드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그래도 박테리오 파지예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이제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박테리오 파지, 그러니까 그 엔도리신이라는 이제 얘기를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세포벽을 뚫고 나가는 이제 그런 좀 물질로 좀 알려져 있는 이제 슈퍼 항생제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 기술 수출을 한번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이제 세포에 관련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을 때는 좀 범용성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 로이반트와의 1차적인 또 기술 수출 계약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추가적인 그런 가능성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살짝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돼서 지금 위치는 또 괜찮겠네요. 네, 괜찮은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시기의 문제죠.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종양학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다음 달 한 4일부터 8일까지 있을 예정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솔직히 이제 그 고백하면은 금요일 날 낮에 주가 움직이길래 그냥 원고를 미리 써놨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네. 주말 거의 들여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조금 평가를 좀 해드리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좋은 저는 소식이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주가에는 이미 이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기대감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선반영이 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이제 도즈당 뭐 1달러, 2달러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기준으로 1조 조금 넘는 매출액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실 1억 도즈를 만약에 좀 생산한다면 1,000억, 2,000억 뭐 그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이제 잡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공시를 보면 계약 금액이 이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비밀 보호 이제 유지 협약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계약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몇 도즈나 그리고 도즈당 얼마 정도 이제 마진이 붙어 있는지 이제 영업 비밀이 이제 다 공개가 좀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모더나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 금액을 이제 공개하는 걸 상당히 좀 꺼렸을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 계약 기간은 이제 나왔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로 이제 계약 1년이 아니라 1년보다 이제 조금 더 길게 이제 지금 계약 기간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억 도즈만 생산하고 말지 아니면 그게 5억 도즈, 10억 도즈로 이제 캐파가 더 커질지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매년 뭐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것처럼 매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지금 생산 능력 대비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매출처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의미 있는 좀 첫 삽을 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DS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포장하는 모든 단계까지 이제 다 해야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위탁 생산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mRNA 이제 백신 합성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스위스 론자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원재료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와의 이미 이제 선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1, 2년 후에는 또 이제 판도가 좀 어떻게든 바뀔지 모르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위탁 생산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쪽으로도 이제 미치는 부분들 말 그대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약도 계약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백신 제조 어떤 허브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좀 기회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P 공정 말 그대로 이제 병입하는 이제 이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원재료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아미코젠과 같은 이런 이제 백신 또 치료제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원료 의약품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은 뭐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두 종목 정도만 좀 추가를 좀 해드리면 이런 원료 의약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파미셀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네. 사실 렘데시비르 수혜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MPG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원료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이제 MPG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PG 요걸 이제 만드는 파미셀이 1분기 때 실적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뭐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정도로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DS 공정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오늘 뭐 아미코젠이라든지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뭐 DP 공정에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거라서 아직까지 이제 이 원재료 원료 의약품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이제 관심권에서 좀 멀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이제 파미셀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 그래서 아미코젠, 파미셀 그리고 ST팜도 최근에는 뭐 mRNA 관련된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이지만 실제로 ST팜도 원래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들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T팜도 올해 안에는 아마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mRNA 이제 백신 기술 도입하느라고 이제 워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ST팜 역시도 올해 안에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비단 뭐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이 원료 의약품 쪽에 있어서도 ST팜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기업이고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지는데 이 위탁 생산 바이오 이제 CMO 산업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제존 산업 중에 하나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아프간에 있는 이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첨언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 쪽은 이런 식으로 좀 대충 정리하고 네.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로 가겠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들 주말에 또 다시 휘청휘청 됐는데 중국에서 또 얘기했죠. 국무부 금융발전위원회는 21일 날 류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가상화폐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이 잠시 붕괴되기도 하고 국내 가격은 지금 현재 뭐 4,200만 원. 미국 달러는 이제 3만 달러대까지 갔죠. 네.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글쎄 뭐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나오는 상태에서의 이런 하락이다 보니까 뭐 좀 굉장히 굵고 짧은 이런 좀 뭐 조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좀 심한 거품은 일단 2번 정도의 조정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놓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시장만 좀 놓고 봤을 때는 뭐 요 선 정도에서는 좀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네. 돼서 상징이라면은 주식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매칭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풍선 효과처럼 비트코인으로 갔던 자금들이 일로 온다든지 뭐 어떤 그런 구조상의 복잡함이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게 좀 서서히 조정을 받거나 뭐 네.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쪽 그 코인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약간 네. 좀 이 주식으로 봤을 때의 기시감이 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때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주식이 지금 주식 자금에서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조금 관찰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지금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목까지 거의 맥시멈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하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폭락해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서 일단 이쪽의 하락은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네. 김현 매니저는 시간이 좀 많이 없기는 관계로 짧게. 네, 저도 조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찌 보면 초창기 때 이제 올 연초만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풍선 효과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계속 좀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코인 가격이 빠지면 그냥 주식시장도 같이 빠져버리고 사실상 차장님 분석해주신 게 저는 정말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실제로 이제 이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좀 극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폭락을 하면 할수록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또 오늘 새벽에도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장중에 4천만 원이 깨졌거든요. 3,900만 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살짝 지금 뭐 아래꼬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결코 주식 시장에 조금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향후에 이 이제 가상화폐가 과연 이제 또 어떤 이제 흐름을 좀 보일지는 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코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워낙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지금 정말 사야 될 시점일지도 모르겠는데 살 수 있는 자금이 완전히 지금 다 바닥나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이런 이제 엄청난 극심한 변동성의 폐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누군가는 지금을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워낙 이제 급격하게 조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내외 정도에서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도 좀 저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또 얘기했네요. 트윗으로 이번에 예수 성화를 동원했네요. 네. 유체 이탈 화법?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만 좀 하지 진짜. 네.
자, 코인티는 잠시 후에 또 정유민 네. 소장하고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김효민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있나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재료도 있고 뭐 가상화폐 재료도 있고 워낙 많은 재료들이 오늘 또 한꺼번에 주 초반에 이제 좀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조금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전혀 지금 5월 달 들어서서 국내 증시 매수를 좀 안 해주고 있는 아주 피곤한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반적인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